스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BTN 불교TV 지대방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스님. 네. 반갑습니다. 정말 먼 길 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스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뵙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매우 영광스럽고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쑥스럽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스님. 아무래도 선원에만 계시다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시청자들까지 생각하니까 그러시죠. 예. 네. 스님 톡을 해서 차 한잔한다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스님, 지난해 말이었죠. 이 인도와 네팔의 부처님 성지를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풀어낸 그 기행문이죠. 인도 네팔 순례기를 출간을 하셨는데요. 2014년도 인도 순례를 다녀오시고 책을 내기까지 조금 오랫동안 숙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예, 제가 인도에 2014년 동안거를 마치고 네. 다녀왔는데 그 이제 인도 성지 순례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성지 순례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쁨이 이제 사라지기 전에 원고를 완성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좀 강박관념 비슷한 그런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바로 그 순례에 다녀오자마자 네. 이제 집필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끼는 해먹고 또 이제 과일 한 번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지런히 글을 써가지고 다음 한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초고를 탈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초고를 탈고하고 나니까 그 기쁨이 몇 년 지속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하한거 결제를 마치고 이제 네. 출판을 의뢰를 해봤는데 네. 한 10여 군데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이 책을 좀 보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고, 네. 작년 그 가을에 네. 그 통도사 극락암 선원에 있으면서 이제 교정을 했는데, 네. 그때도 이제 그 해제철 3개월 꼬박 했죠. 네. 그때도 이제 포행도 안 가고 네. 이제 교정 작업에만 이제 매달려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민족사 그 출판사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원고를 주고받으면서 예. 이제 글이 좀 더 세련되어지고 책도 좀 볼만하게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민족사 분들에게 예. 감사드립니다. 네. 부처님의 삶, 나의 존귀함을 찾는 길이라고 부제를 다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부처님께서 네. 태어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이 부처님 49년 설법을 네.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처님의 그 족적을 되짚어가는 순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찾는 네. 그런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부제를 그렇게 다셨네요. 예. 네. 불자라면은 아마도 꼭 이 한번 순례를 떠나야 할 곳이 바로 인도,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교화를 하시고 열반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살다 가신 인도와 네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2012년 그리고 2014년 이 두 번의 인도 성지 순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인도를 처음에 순례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그거는 이제 2012년에 처음 갔는데 네. 그때는 그 당시에 직지사 선원장을 하시던 그 황노 스님께서 네. 권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권유를 처음 받고
좀 시큰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님께서 비행기 표값을 대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황노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그 몇 년 전부터 그 인도 네팔 성지 순례를 준비해 오던 신도님들이 네. 계셨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그 지도 법사를 좀 해달라고 네.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그 2012년에 한번 가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7대 성지하고 네팔을 다녀왔거든요. 네. 그 이제 유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2014년에 갈 때는 네. 유적이 좀 있는 곳을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아잔타 엘로라 산치를 이제 네.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점솜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는데 네. 점솜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포카라에서 그 안나푸르나 봉우리를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네. 네팔에서요. 예. 네. 예, 그 포카라가 네팔에 있죠. 그렇죠. 예, 그 안나푸르나 가는 그 관광지 도시인데 네. 거기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히말라야의 그 눈 덮인 설봉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이제 의도로 추가를 네.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신도님들하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경비행기로 네. 다녀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또 해발 고도도 3,000m가 채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그 인도 북부 델리에서 시작해서 또 네팔 수도 카투만두로 이어지는 약 5,2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곳이. 그런데 정말 대장정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도 델리를 떠나서 아잔타 석굴, 또 엘로라 석굴, 그리고 많은 유적지에서 여정을 시작을 하셨는데 혹자는 마치 우리 스님 책을 보면 논문 같다. 예. 라는 표현도 할 정도로 대단한 해설과 분석이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그 이제 그 인도에 갔을 때 네. 그 아잔타 석굴의 그 벽화 작품, 또 조각 작품, 네. 또 건축, 그 다음에 또 산치 대탑에 그 부조되어 있는 그 부조들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해설을 이제 하게 된 건데 네. 기존의 이제 서적들을 찾아보니까 그 제대로 해석을 다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설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이제 해설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제 산치 대탑과 아잔타 벽화를 비교해 보면 네. 그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주제하고 특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산치 대탑은 그 기원 전후에 이렇게 조성된 거예요. 네. 그 기원 전후에는 무불상 시대라 그래가지고 불상이 아직 이제 출현하지 않은 그렇죠. 부처님을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네. 불로화가 없어요. 네. 부처님을 이제 보리수라든지 뭐 탑이라든지 네. 아니면 발자국 모양이라든지 또 금강자라든지 이런 네. 이제 모양으로 대신 표현을 이제 그렇죠. 했었고 예. 또 그 자타카도 그 당시에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탐문 부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작품이 부처님 일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잔타 벽화를 보면 이제 아잔타 벽화는 기원 후 한 5세기 이후에 그려지게 되거든요. 네. 그때는 이미 이제 불상 시대가 시작되어 가지고 수백 네. 년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네. 아주 그 수준 높고 아름다운 불화들이 이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타카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네. 그 시대가 아마 그 자타카의 그 융성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잔타 석굴에는 부처님 일대기는 줄어들고 네. 그 자타카가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7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벽화가 자타카로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불화 작품으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 석굴에 있는 네. 그 연화수 보살도, 금강장 보살도 네. 그런 아주 그
차원 높은 그런 이제 불화가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성, 그 아잔타 벽화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네. 그 표정이나 이런 게서 보이는 어떤 생동감 같은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아주 그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묘사, 그리고 또 이제 풍부하고 그 깊이 있는 그런 색채, 뭐 이런 특징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색채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써 해서 더해지는 그런 깊이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표정에서 보이는 그 어떤 그 벽화의 그리고 훌륭한 그런 작품은 네. 그 제1굴에 있는 그 연화수 보살도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그 시선이라든지 표정 네. 이런 게 참 그 깊이를 형언하기 어려운 네. 그런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나 감흥을 진하게 풍기는 작품이 네. 16굴에 가면 죽어가는 공주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 죽어가는 공주라고 하는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 슬픔이 너무도 커가지고 네. 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름도 작품 이름도 이제 죽어가는 공주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아잔타 벽화의 어떤 그 뛰어난 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직접 가보기는 어렵지만은 각전 스님 말씀 속에서 랜선 순례를 좀 떠나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그 같이 그 여정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대 성지를 찾아서 부처님의 생애와 여정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부처님이 제자들을 상대로 극단을 떠난 중도의 첫 설법을 그 펼치신 사르나트와 겐지스강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겐지즈강은 네, 그 인도 사람들 고유의 종교적인 열정이 아주 그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화장터가 있고 네, 또 그 옆에서는 그 강의 신에게 이제 네. 제사를 지내는 그런 아르티 푸자가 네. 매일 밤마다 행해지고 네, 또 그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그 강물에 들어가서 네. 업을 씻겠다고 네. 그 목욕을 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 또 그분들은 신앙 속에서 단순히 육신을 씻는 목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어떤 정화 의식 예. 같은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제 물로 자기의 업을 씻겠다고 이제 네, 이제 그러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걸 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고기는 그러면 법이 하나도 없겠구나. 네, 이런 말씀 해놓으신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가면 주변에 그 이마에 이렇게 색칠을 하고 있는 네. 그 바람분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르나트는 가보면 아주 그 평화롭고 편안하고 네, 어떤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는 네, 그런 어떤 장소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알게 된 네. 건데요. 그 사르나트라고 하는 곳이 예전부터,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부터 히말라야의 그 수행자들이 신통으로 하늘을 날아서 이제 내리고 또 거기에서 정진하다가 신통으로 하늘을 날아올라서 히말라야로 가던 네. 그런 정거장과 같은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세기 초에 인도를 순례한 법현 스님도 네. 그곳을 선인 노건정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신선선자를 써가지고 선인들이 있는 곳이다. 그런 번역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으신 곳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성지죠. 보드가야였는데요. 궁극의 진리를 찾아서 출가한 우리 스님들이라면 아마도 이 보드가야는 어느 성지보다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땠습니까? 거기 가니까 보리수가 네, 그 가지가 이렇게 보리수의 가지가 아주 굵은 그런 가지가 사선으로 쭉 뻗어 있는 게 네, 아주 그 힘차고 시원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보드가야 대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높이도 수십 미터에 이르고 그렇죠. 규모도 크고 한 그 거대한 그 대탑 맨 밑에 아주 그 협소한 그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네. 불상을 모셨더라고요. 네, 그런 점들이 이제 아주
좀 특이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제가 많이 느낀 것은 그 보드가야 대탑에 참배하러 온 그 세계 각국에서 온 스님들, 네. 또 불자들, 네. 또 그분들의 그 눈동자, 또 표정, 또 앉아 있는 모습, 걷는 모습, 독경하는 모습, 또 절하는 모습, 네.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그 진지함이나 네. 신심, 이런 것이 저에게 깊은 그 감명을 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라는 부처님 최후의 가르침을 주신 열반의 땅인데 바로 쿠시나가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역사에 묻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불교 성지가 거의 대부분 역사에 묻혔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불교가 인도에서 한 12세기 경쯤 되면 이제 네. 거의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 이슬람의 침공에 의해서 네. 많이 파손도 되고 스님들도 많이 죽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역사에 묻혔는데 그 불교 유적도 네. 역사에 묻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땅에 묻혀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래 됐느냐 하면 이제 인도의 그 건축이 네. 벽돌로 보통 지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렇죠.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겐지즈 강에는 그 수백 미터에 이르는 충적토가 광대하게 그 펼쳐져 있거든요. 네. 그런 흙을 캐다가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음. 그 벽돌 집을 짓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사라지면서 그 건물 보수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파손된 것도 있지만 네. 저절로 그만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동산처럼 흙동산이 돼 있었던 거죠. 네. 그걸 이제 후세 사람들이 발굴을 해서 우리가 지금 그 기단이라든지 1층이나 지하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쿠시나가르는 그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가 참 저로서는 정겹고 푸근한 곳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냥 농사 짓고 네. 뭐 소 치고 뭐 이런 동네인데 그 소를 많이 치니까 또 우유 생산이 많고 네. 그래서 유제품도 많이 만드는 것 같고 네. 또 거기 짜이가 참 맛있어요. 네. 그런 어떤 푸근한 그런 동네라고 이제 기억이 되고요. 네. 부처님께서 열반길에 이제 법문을 해놓으신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거의 한 10여 개, 한 10개 조금 더 되는데요. 음.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소개를 네. 해도 될까요? 예. 네. 이제 수법능행 각화 공양 열애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네. 수법,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네. 능행, 능히 행하고 각화,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공양열애,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다. 네. 이런 말인데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사라상수 사이에 이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때 아닌 이제 꽃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꽃비를 보고 저것은 열애를 참으로 공양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안한존자가 있다가 그러면 무엇이 열애를 참으로 공양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수법능행 각화 공양 열애니라 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여서 네. 실천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 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네. 진정으로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다. 네. 이런 법문을 해놓으신 게 있고요. 예, 그러셨군요. 또 한 가지 부득팔정도면 부득사문이다. 네. 이런 말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팔정도를 얻지 못하면 네. 부득팔정도, 네. 부득사문, 사문을 얻을 수 없다. 사문의 과일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네. 말이죠. 이거는 왜 법문을 하시게 됐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받아들인 제자가 수바다라고 하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제자를 이제 마지막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 수바다에게 하신 법문이에요. 아. 그 수바다에게 팔정도를 얻지 못하면 네 가지 사문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팔정도 불교대학에 가면 처음으로 배우는 게 팔정도잖아요. 그렇죠. 그 팔정도를 불교대학에 가서 배워서 네. 암기를 하면
팔정도를 얻는 게 아니에요. 네. 팔정도를 얻는다는 것은 독경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네. 연부를 하든지 관법을 하든지 네. 화두를 들든지 어떤 수행을 해서 네. 자기 스스로 체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될 때 팔정도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때야 비로소 팔정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진리의 저 언덕에 한 발을 이제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문의 네 가지 지위인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라고 하는 지위도 얻게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네. 부처님 탄생지인 이 룸비니 동산에 대해서는요, 뭐 학자들 나름대로 오류가 많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일단 인도가 아닌 네팔에 속해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과는 달리 동산은 보이지 않는다. 뭐 혹자들은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우리 스님께서 가보신 룸비니 동산은 어땠습니까? 이제 동산이라고 말을 하니까 네, 표현이 그렇겠죠. 예, 그 네.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 많고 하니까 네. 언덕배기가 있어야 동산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춰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고요. 네. 그 룸비니에는 그 연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못이 있고 또 네. 주위에 그 이제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이러면 네. 이제 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논란에 대해서는 그 룸비니의 에 대해서는 논란이 전혀 없어요. 그 지금 현재 룸비니 사원에 가면 그 아쇼카 석주가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쇼카 석주에 그 여기가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다라고 하는 네. 명문이 발견되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부처님 탄생지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네. 이제 논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카필라 성이 어디에 있느냐 네. 이게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팔에 네. 있는 틸라우르코트라고 하는 곳에 카필라 성이 있다. 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네. 인도에 있는 가나리아 피프라하와에 카필라 성이 있었다. 네. 이런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룸비니에 이제 그 가보니까 그 룸비니 그 아쇼카 석주 옆에 이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룸비니 사원이라고 하는데 네. 그 건물 안에 보면 족적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쪽 사람들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네. 두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발 모양을 만들어 놓은 족적석이 거기에 있고 네. 그 옆에 이제 마야 부인이 출산하는 네. 그런 부조가 하나 서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참배를 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거죠. 네. 또 그분들이 보여주는 그 신심, 네. 그게 보드가야에서 본 것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네. 서양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네. 아주 그런 그 간절함이 예. 표출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이제 인도를 떠나 마지막 행선지로 네팔을 향하셨는데 네팔의 불교 문화와 이 히말라야 또 특히 부처님의 종족인 이 석가족들의 모습과 생활상을 담은 이야기들은 아주 매우 인상적이더라고요. 석가족들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뭐 석가족 만나는 게 너무 반갑고 네. 설레고 이랬죠. 네. 그 석가족들이 마을을 이루고 남아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경전에 의하면 고살라국의 그 비루다카 왕이 네. 그 석가족 그 카필라국을 쳐들어가서 다 멸망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남아서 네. 그렇게 그 존속을 하고 있는지 네. 그 자체가 참 신기했고요. 네. 근데 또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시고 다비를 나눌 때 보면 그 8분을 했다고 여덟 종족이 등분으로. 와서 네.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석가족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석가족이 멸망당한 다음에도 어딘가에 그 집단을 이루고 있거나 그렇죠. 제법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8분해 간 사리를 모신 불탑이 피프라하와에 있는 불탑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피프라하와에 있는 불탑의 사리를 발굴해서 현재
델리 박물관에 모셔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피프라와가 카필라성이 아니었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 이후에 석가족들이 어디에 살았는지는 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카트만두에 가니까 석가족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지 가이드에게 부탁을 해서 네. 가게 되었습니다. 아. 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가서 만났는데 만나서 보니까 얼굴 모양이 특색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특색이 있느냐 하면 귀가 커요. 어. 부처님 귀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귀가 크더라고요. 네. 또 코가 커요. 네. 또 하관이 발달해 있어요. 얼굴의 그랬어요? 특 부분이 굉장히 네. 발달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얼굴선이 굉장히 굵은 네.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아. 볼 수 있었고요. 그 석가족 사람들이 이제 불탑을 모시면서 그 주위에 모여 사는 이런 생활 방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두 번째에 간 곳이 이제 영권 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에 네. 갔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처사님하고 보살님 부부가 그걸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도서관도 있고 공부하는 공부방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석가족들이 모여서 불교 공부를 한대요. 그런 게 그렇군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네팔 불교를 한번 살펴보면 네팔 불교는 그 인도 문화권에 이제 속해 있긴 하지만 네. 그 조금 인도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뭐가 다르냐 하면 인도가 이제 힌두교와 불교가 대립 경쟁하는 그런 측면이 많았잖아요. 네. 또 갈등도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네팔 불교는 그 힌두교와 불교가 잘 융합을 하고 또 조화를 이루고 네. 또 네팔 사람들도 두 종교를 모두 존경하고 네. 뭐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네팔 불교의 특징은 여러 부처님들께서 네팔에서 출생하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룸비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셨고 네. 그 틸라우르코트에 있는 카필라성 근처에서 그 7불 중에서 네 번째 부처님인 구류손불 또 다섯 번째 부처님인 군한모니불이 출생하셨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아쇼카 석주가 세워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쇼카 석주에 여기는 군한모니불의 출생한 곳이고 여기에 아쇼카 왕이 와서 참배하였다고 하는 그런 명문이 적혀 있는 석주가 그 발견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팔 불교도들은 자기네 나라가 여러 부처님들이 출현한 곳이다라고 네. 하는 그런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이번에 엮어내신 스님 그 인도 네팔 순례기가 우리 불자님들과 그리고 독자들에게 어떠한 울림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요? 네, 제가 이제 순례를 다니면서 네. 신심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제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저의 경험을 이제 글로 표현은 한 건데요. 이제 그런 글을 읽으시면서 제 그런 어떤 느낀 점에 이제 공감을 하셔가지고 네. 아,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나도 이 진리를 찾는 여정에 올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대방에서는 부처님 탄생과 깨달음의 그 여정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인도 네팔 순례기를 펴내신 각전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붓다회를 통해서나 ARS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다양한 콘텐츠와 또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BTN 불교 TV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스님,
우리 스님의 깊이 있는 통찰을 담아낸 인도 네팔 순례기만큼이나 또 눈길을 끌었던 것이 책 날개에 소개된 우리 스님의 남다른 이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책을 사서 보려고 이렇게 책을 펼치다 보면은 그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님께서는 서울대 학부를 졸업하셨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돌연히 출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는 공무원의 꽃이 바로 행정고시 출신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좋은 보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어떤 계기가 스님께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어려서부터 불교도였던 건 아니고요. 네,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입학할 때 네, 이제 그럴 때쯤 해서 이제 이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예,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도 처음에는 출가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네, 왜 그랬느냐 하면 어떤 유명한 스님이 주석하시는 절에 갔는데 거기에 천도제 플랜카드를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아, 그 플랜카드를 보고 제가 생각하기를 네, 나는 남들이 갖다 주는 밥을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아, 내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번 밥을 먹고 살아야 한다. 네, 이런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출가를 하게 됐는데 출가할 때는 그걸 다 망각을 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그 부처님과 같은 그런 길을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 정신을 온통 휘감아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출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떠나실 때 뭐랄까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런 보직들, 좋은 보직들을 다 버리고 가서 내가 온전히 출가자로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스님은 그런 고민을 안 하셨어요? 예, 그때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뭐 전혀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셨군요. 예. 예, 오히려 깨달음을 향하는 그 마음이 더 컸네요. 우리 스님의 불연 또한 궁금한데요. 처음에 부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불교는? 이제 제가 대학을 네, 80년대 중반에 들어갔어요. 네, 그때는 이제 학생 운동이 극에 이르렀던 그렇죠. 때죠. 그때는 마르크스주의에 이제 심취하던 네,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또 제가 진학한 학과가 학과다 보니까 입학식 하기도 전에 지하스쿨에 가입을 돼 있고 뭐 이런 뭐 시절이었어요. 사회학을 하셨어요? 아니면 정치학을 전공했는데요. 아 정치학을 하셨군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시절에 이제 네. 대학을 입학해서 다니다가 네, 3학년 때에 이제 친구가 네, 정치경제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동아리를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그 동아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4학년이 되니까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 간에 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계급 이익과 네, 민족주의에서 표방하는 민족 이익이 서로 양립을 하지 못하고 네.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번민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잠을 자면서도 막 고민을 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심취되셨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 6개월을 그래 이제 지내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의 존재에 대한 각성을 이제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정신 세계 또 종교 이런 데 네. 눈을 뜨게 됐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읽으니까 뭐 환히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덕경도 읽고 장자도 읽고 불경도 갖다가 읽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게 불교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다른 종교들은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선언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교는 그 진리의 연덕에 이르는 그 사다리, 그걸 이제 제시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시고 예. 이렇게 이제 출가 수행자로 오셨는데 요즘은 저 스님께서 경주 남산 중턱 즈음에 있는 토굴에서 혼자 정진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대중에서 정진할 때 하고 또 혼자 이렇게 토굴 생활을 해보시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현재는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네, 그 내면 세계가 네, 그 스스로 그 발휘해 주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떤 방해도 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토굴 생활에서 오는 어떤 단절감, 또 이제 그 단절감에서 오는 불안감, 네, 또 외로움 이런 건 이제 현재로서는 잘 못 느끼고 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우리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님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할로 축괴 네. 사자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할로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개를 말해요. 그 한 나라의 개가 그 흙덩어리를 쫓아간다 이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흙덩어리를 던지니까 이 개가 그 흙덩어리가 고깃덩어리인 줄 알고 쫓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흙덩어리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개한테는 그게 고깃덩어리고 네, 우리에게는 그게 금덩어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니까. 네, 그런데 그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그대로 관철되지가 않으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고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자교인, 사자는 그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문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때 사자는 수행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생각과 감정이 나온 그 근본을 직시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덩어리가 흙덩어리로 다시 되돌아가고 네, 그 흙덩어리가 결국 가루가 되어져 흩어지는 거죠.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서 진리를 찾는 여정에 오르셔가지고 온갖 고뇌를 다 떨쳐버리고 네,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지대방 출연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스님께서 건강하셔서 수행장 정진 여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각전 스님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여행을 하지 못하고 답답한 시절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부처님 인도와 네팔을 잠시 순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란다라는 각전 스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박용수 불자님, 그리고 양준모, 이만수 불자님, 조현옥 불자님, 한명희 불자님, 그리고 고보미 불자님, 모든 우리 붓다의 회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실 테니까요. 또 꼭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